이번 주 살펴봐야 될 경제 뉴스 짚어보는 김혜민 기자의 멀스터치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 뭐죠?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첫 번째 이슈는요. 바로 종부세인데요. 네. 종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네. 네, 기사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? 네. 사실 종부세는 이 부자세 성격이 강해서 뭐 전 국민이 다 내는 건 아니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이번에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. 네. 2005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. 우선 간단하게 어떤 세금인지 설명을 드리면 종부세는 매년 납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. 뭐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더해서 이게 6억 원이 넘는 사람부터 부과가 되고요. 네. 하지만 1주택자라면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초과일 경우에만 부과가 됐는데 올해는요. 이걸 또 더 완화해 줬어요. 11억 원 초과할 때부터만 부과가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기준을 완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94만 7천 명 무려 이렇게 많고요. 작년보다 이게 28만 명 늘어난 수치예요. 그러니까 40% 넘게 올랐습니다. 거기다가 고지 세액도요. 5조 7천억 원인데요. 이거는 3조 9천억 원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건데 무려 200%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거치겠죠. 이 정도면. 네. 말씀하셨듯이 종부세 늘어난 이유 첫 번째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.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 공시지가. 네.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2030년까지 이거 90%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많이 올랐거든요. 공시가가 많이 올랐고요. 또 한 가지 종부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넣습니다. 네. 이거는 조금 현실화 해주겠다. 너무 비싸게 받기는 좀 그러니까 좀 떨어뜨려 주겠다 해서 뭐 90%, 95%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. 그럼 그만큼 떨어지겠죠. 근데 작년에는 90%로 계산해서 넣었어요. 근데 올해는 95%를 계산했습니다. 내년에는 몇 퍼센트로 계산할까요? 글쎄요. 내년엔 100%로 넣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럼 네. 내년에는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집니다. 비율을 100% 계산하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90%에서 95%로 상향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갔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종부 세액까지도 이 세율을 계산할 때 넣는 이 세율 비율도 같이 인상이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어차피 부자세고 좀 그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? 뭐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집주인들이 비싼 세금을 내게 되면 그게 그 아래에 있는 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이 세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그렇죠. 부분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게 전가되지 않도록 또 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정부의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. 네. 종부세 갖고 어제 하루 네. 기사들이 참 많았었죠. 그 뭐 통계가 맞느냐라는 그 몇 퍼센트 안 된다라는 게 네.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죠. 단순히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할 것이냐, 가구수를 그렇죠. 따져서 해당자를 네. 얘기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. 매년 종부세 나올 때마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네요. 네,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 회의가 열립니다. 네. 바로 25일인데요. 올해 이제 사실상 마지막 회의죠.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 뭐 1년에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를 했고 네. 이번이 마지막 회의니까 네. 그럼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네. 가능하죠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0.25%포인트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요. 이제 기준금리 현행 0.75%에서 1%대로 올라가게 네.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. 예.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.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많고요. 아무래도 뭐 대출금리는 같이 오르겠죠. 네.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을 조금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점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증가 속도가 지금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고 어쨌든 그래서 가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국내 가계 부문과 또 자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뭐 한 번 있다면 이제 대출 그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사람들이 받는 이 충격이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 변동하거나 신흥국에 자금이 유출되는 이런 긴축 발작이 있을 수도 있다.
뭐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미 뭐 주가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보통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서 네. 대출 금리를 올려서 받죠. 이것은 뭐 핑계다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은행들로서는 또 대출 금리를 올린 핑계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. 대출 많으신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요. 네. 마지막은 어젯밤에 나온 소식입니다.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. 제롬 파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을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원래는 내년 초가 임기 만료인데요. 앞으로 4년 더 연준을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증시에는 유리할 거다라고 많이 오를 거다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거든요. 그런데요, 사실 그렇게 많이 그 미국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열기가 금방 식었고요.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우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거든요. 금리에 민감한 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빠졌고요. 반면에 은행주는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원래 이게 연준 의장으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던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 부의장 자리에 올랐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사라졌다. 이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